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위험이나 사고 발생의 원인을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안전을 잘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사고,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10분 중에 7, 8분은 다들 이렇게 말을 해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뭡니까? 부주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부주의가 뭔가요? 부주의. 주의하지 않다. 주의가 없다. 이런 건데 그것 하나만으로 불안전한 상황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번 교육 안전한 개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고 발생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천재지변, 불안전한 시설이나 상태, 불안전한 행동, 이런 정도의 원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천재지변은 몇 프로나 될까요? 천재지변은 전체 사고에서 약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시설이나 상태, 이것이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주의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 나의 불안전한 행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주의라는 것은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거와는 달리 베이스적인 간접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 원인에는 기술적 원인, 관리적 원인, 교육적 원인,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적인 원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보시면 기술적 원인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원인은 20%, 그 다음에 교육적인 원인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원인이 교육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선진국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서 유치원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안전 교육을 꼭 들어야 되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안전, 가정의 안전, 국가의 안전, 기업의 안전, 이런 중요한 안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제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그 하이니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29대 300의 법칙입니다. 하이니히의 법칙인데요. 이 하이니히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자동차 보험회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75,000건의 사고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비율로 사고가 일어나더라. 요게 이제 하이니히의 법칙인데, 이 하이니히의 법칙이 그냥 안전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인터넷에 널리 퍼졌어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세월호 사고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니까 네티즌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난 거냐?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전에 있는 전문가들만 사실은 공부했던 하인히 법칙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인히의 법칙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상황과 우리 기업의 그런 어떤 조건들에 맞게 이게 이런 수치가 정확한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나라마다 또 업종마다 이 사고의 비율, 발생 비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업안전공단 연구원에서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법칙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은 기업주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또는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봐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한국형 하인히의 법칙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형 하인히의 법칙이 빨리 나와줘야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대비책도 세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하인히의 법칙을 보면요. 1대 29대 300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 300번, 그러니까 1은 대형 사고, 29는 작은 사고, 300은 사소한 징후,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다. 이렇게 하인히의 법칙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인히의 법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사고가 났는데 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살을 330개의 화살을 관역에다가 맞춘다고 둥그런 관역에다가 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화살이 정 가운데 관역에 맞았을 때 대형 사고라고 쳤는데 어떤 사람이 무심히 화살을 쐈어요. 330번 중에 첫 번째 화살이 중앙 관역에 정확히 꽂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살들은 관역 주변이나 관역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에 맞춰지겠죠. 그것은 무슨 의미,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은 사고들, 사소한 징후들을 무시했을 때 중대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작은 사소한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 사고 발생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사소한 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조치를 하면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고 발생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큰 결과가 있는데 어떠한 사고가 터졌을 때는 이제 사소한 일일 때, 자, 제가 사업장 안에서 사업장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 근데 이 넘어질 뻔 한 것을 우리가 중대재해 이상으로 여겨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순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소한 징후를 의미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작업장 바닥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업장 안에서 그러한 사소한 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의 원인이 뭘까를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같이 한번 제거해보자. 그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하이니히의 법칙이 1대29대 300이 의미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사소한 징후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을 중대재해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하이니히의 법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려면 관련 있는 작은 사고들이 29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에 앞서 사소한 징후들이 300건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인리히 법칙이 맞지 않는 걸까요? 선뜻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사업주가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인사상의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불편해하죠. 산재가 낮다고 처벌하거나 산재가 낮다고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했는가, 노력을 했는가, 이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면 기업이 산재가 낮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은 걸 두려워하게 되고. 스카니아 엔진 조립 공장의 여성 근로자 한 명이 여기저기 참견을 하며 다닙니다. Och tänk att Visis kommer inte öga när du använder det. Allt nöjd där, Ravin? Ser allting bra ut? Ja. 페이자 씨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보건대표입니다. 스웨덴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대표를, 50인 이상 사업장엔 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940명이 일하는 이 공장에도 15명의 안전보건대표가 있습니다. Så brukar ergonomer komma in till våra avdelning och tipsa och vi brukar ju kontakta honom så fort vi är osäkra på någonting. Till exempel en utdragsenhet, ett stallage som ser ostabilt ut. Så brukar vi fråga, är det här okej? Är det säkert? 안전보건대표는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고 근로 환경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해에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Eller press, som pressade nav. Och sen lossnade, boff, ramlade. Och då stoppade jag. För att stoppa det, de ska sätta upp säkerhet och luftfixa innan vi började. De var inte glada, men säkerhet går före arbete. 안전보건대표는 또 안전에 관한 근로자들의 여론을 모아 회사 측 담당자와 회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동환경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Skulle olyckan inträffa, att vi har ett allvarligt tillbud eller en olycka, så kommer vi inom 24 timmar så ska ansvarig chef skicka ut ett mejl, beskriva vad som har hänt till alla chefer här och sen har vi ett möte. Behöver varje arbetsgivare tala om för myndigheten hur gör de för att förhindra olyckor och förbättra hälsan hos de som arbetar. Men om vi kommer och gör inspektion, då måste de kunna visa sina papper. Och det händer att vi kommer utan att säga till innan. 우리도 스웨덴의 노동환경청처럼 고용노동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안전 보건 쪽에 굉장히 전문화된 행정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처 내에서 독립적인 행정을 펴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구조로 본다고 하면 소방방재청처럼 전문적인 그런 이런 안전이나 보건은 전문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산업재해를 완전히 없애는 일은 어렵겠죠.
문제는 빠르고 투명한 지원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정착하는 일입니다. 산업재해를 입더라도